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용가에 대해서 학습해 볼 텐데요. 우리 향가에 대한 설명은 원앙생가 편을 보시면 제가 향가에 대해서 장르적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처용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총 몇 줄인가요? 보시면 8줄이죠. 그래서 이 처용가는 8구체 향가입니다. 8구체는 4구체와 10구체 사이에 과도기적 역할을 하는 향가인데요. 8구체에도 10구체 향가의 특성이 그래도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서울 발기 달아라. 자, 이제 서울이 나오는데요. 이 서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시대에는 수도가 서울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은 신라시대 수도인 경주라고 보면 됩니다. 경주에, 그쵸? 경주, 발기 달아라. 자, 발기는 밝은, 이 달아라에는 제가 이제 중세국어는 주로 이어쓰기가 많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기도 원래는 내려가는 거고요. 리을도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밝다, 그 다음에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주 아래, 경주에 있는 밝은 달 아래, 뭐 밝은 달밤에 뭐 이런 뜻이겠죠. 달에 밤들이, 밤이 늦도록 놀다가 밤 늦도록 놀다가 들어와. 자,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이것도 이제 리을을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국어를 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어쓰기 된 거를 앞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들어와서 자리를 봤어요. 자리를 봤는데 가로리는 뭐냐면 가랑이. 가랑이가 내희여라. 자, 이 히읗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숫자 4예요. 가랑이가 4개입니다. 4개. 4개구나. 두불은, 그러니까 두 개는 내해였고, 해라는 말은 것이란 뜻이야. 것. 두 개는 내 것이고, 음, 두 개는, 지금 가랑이가 4개라고 했잖아요. 두 개는 내 것인데, 다른 두 개는 누기 행고 누구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본래는 해가 계속 나오죠. 본래는 내 것이지만, 아산을, 여기서 이제 앗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앗다는 뭐냐면은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본래는 내 것이지만, 이 다리가 본래는 내 것이지만, 앗다, 빼앗긴 것을 어찌 하겠고, 어찌 하겠느냐, 어찌 하리요,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경주의 밝은 달밤에 밤늦게 놀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곤 가랭이가 넷이래요. 그러니까 가랭이가 넷이란 말은 뭡니까? 사람이 2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요. 이게 들어온 사람이 남편이면 아내 혼자, 들어온 사람이 아내면 남편 혼자. 그러니까 가랭이가 2개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2개는 내 것인데, 내 아내, 내 남편 것인데, 2개는 누구 것인가? 본래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거잖아. 그쵸? 누군가 들어온 거니까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배경설화가 필요하겠죠. 그쵸? 배경설화는 뭘까요? 배경설화는 뭐 간단해요. 그냥 길게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신라시대에 처용이라는 용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처용이 있어서 예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처용이 밖에서 놀다가 밤에 들어왔는데 가랭이가 4개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간 남자랑 같이 이불 속에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처용이 그걸 보고 나서 그 외간 남자를 잡아서 때리거나 막 그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한 게 아니라 나와서 막 춤을 추고 있던 거예요. 그러자 거기 같이 있는 남자, 그 남자는 역신이었던 거예요. 역신. 그 역신이 나와서 처용의 이런 관용적인 태도에 탐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처용한테 용서를 빌었다라는 내용이 배경설화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배경설화까지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석본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나 단어는 뭐가 될까? 이 작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요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 마지막 부분이 결과적으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화자의 정서.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자, 내 아내가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신하고 함께 있지만 이 화자는 뭐합니까? 빼앗긴 것을 어찌 하겠느냐라고 해서 무슨 태도를 보여줍니까? 체념적 태도를 보여줘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체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배경설을,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로만 보면 그냥 체념한다, 포기한다, 포기한다 이렇게 해서 끝나지만 여기서 뭐가 들어갑니까? 배경설화를 보기박스에 같이 넣어주면 해석은 달라지죠. 그쵸? 처용이 누굽니까? 용왕의 아들이잖아요. 초자연적인 대상인 거잖아요. 이 처용이 춤을 추고 있고 여친이 그거에 감복해가지고 도망갔다라는 배경설화를 본다면 이거는 체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했다? 역신의 그런 모습을 용서했다. 이걸 더 심도 있게 본다면 처용의 어떤 태도, 관용적 태도를 볼 수 있다라고 요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배경설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도 19채 향가처럼 3단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구에서 네 번째 줄까지 딱 끊으세요. 끊으면 이 부분은 처음 부분인데 뭐예요? 역신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화자가 뭐 하는 겁니까?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이 부분. 그쵸? 상황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 줄을 끊어서 뭐 하는 겁니까?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거지? 라고 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쵸? 일단 의문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면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누군지 안 거죠. 그렇지만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이 화자 처용은 체념을 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거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처음에는 이 처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신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까지?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죠? 두 번째, 그러니까 여섯 번째 줄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처용과 역신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들어와서 또 다른 다리가 이렇게 있으니까는 뭐지? 라고 하면서 의심 반, 걱정 반, 뭐 그런 걸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신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7번, 8번, 일곱 번째, 여덟 번째에 가면은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거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해. 그쵸? 대립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로 용서해 주는 거니까요. 자, 요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쵸? 이해가 되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처용과 하나 더 볼게요. 자, 성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 이 처용과는 주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또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주술적인 성격입니까? 역신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역신이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역신을 몰아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이 물러나기를 염원한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주술적 성격과 이어지죠. 대표적인 주술적 성격이 뭐가 있었어요? 구지가 있었고요. 그쵸?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해가로 이어지고요. 그쵸? 이게 또 어디로 이어져요? 향가로 오면서 처용가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고대 가요고요. 처용가는 향가니까 이런 우리 고전시가의 주술적인 성격이 고대 가요로부터 향가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드릴게요. 하나 더는 뭐냐면 또 표현적인 특성이 있어서 해학적인 표현도 들어있어요. 그쵸? 이것도 이해되나요? 해학이란 말은 뭔가요? 선생님이 나중에 영상 중에 해학과 풍자를 구분시켜 놓은 영상도 있는데 그거 정확히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해학이란 말은 웃음을 주는 거예요. 그쵸? 뭘 통해서? 여기 보면 어떻게 있어요? 다리 개수. 그쵸? 가랑이 개수를 통해서 원래 두 개여야 되는데 네 개가 있네?
두 개는 누구 거지? 라는 다리 개수를 통해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인의 아내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침범을 당했는데 이거를 다리 개수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학적인 표현, 웃음을 주는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팔구체 향가고요. 주술적 성격 했고요. 축사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이 축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자가 사악하다는 뜻이고요. 축자가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노래입니다. 이 사악한 거는 아까 뭐 역신이었죠, 그렇죠?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노래예요. 그 다음에 제재는 역신이 침범했어요, 아내한테. 그래서 주제는 아내를 범한 역신을 물리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축사, 자 축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축사라는 거를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좀 길게 늘리면 벽사진경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이제 수능에서 실제로 나왔던 표현이고요. 한 번 정도 정리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의는 현재 전하는 신라 향가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연대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작품으로 볼 수 있고요. 주술시가의 맥을 잇는다, 그쵸? 주술시가 주술적 성격의 맥을 잇는 작품이고요.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고려가요 중에서 배울 텐데 처용가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향가에 있는 처용가, 지금의 처용가랑 고려가요의 처용가를 비교를 하면요, 우리 제가 앞에서 원앙생가 할 때 향가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해석이 되게 어렵고 다양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려가요는 우리말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향가에 나오는 향찰의 그런 표현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가 해석에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자, 연대는 신라 헌강왕 때, 그러니까 신라의 거의 마지막 시대의 왕이 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용가까지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